비싼 건강식품 사느라 지갑 털지 마세요. 400년 전 명의가 알려준 답은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상을 차리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약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을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즘 건강식품 광고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좋다. 다 사 먹자니 돈도 돈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옛날처럼 먹으면 안 될까요? 정말 공감이 가시죠? TV 켜면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권하고 신문 광고에도 온통 건강식품 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때 문득 떠올린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조선시대 명예 허준 선생이 남긴 동의보감. 이 책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고 병을 미리 막는 지혜가 담겨 있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400년 전 그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현대 영양학으로 다시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식은 기운의 뿌리입니다. 허준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은 사람의 기를 만드는 근본이다. 지금처럼 고기도 많이 먹고 각종 영양제도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곡식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허준 선생은 여기서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흰 쌀밥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 기장, 조 같은 잡곡을 섞어 먹으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흰 쌀만 먹으면 힘이 금방 빠진다는 걸요. 반면 잡곡을 먹으면 소화기가 튼튼해지고 기운이 오래 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요즘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흰 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식후에 나른하고 졸음도 쏟아지죠. 그런데 현미나 보리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덜 피곤하시고 집중력도 더 오래 유지되십니다. 72세 박술미님은 작년부터 흰쌀 대신 현미 3, 흰쌀 7 비율로 섞어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거칠고 삼키기 어렵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답니다.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겁니다. 변비도 나아지셨고요.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400년 전 허준 선생의 지혜가 지금도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보리는 특히 더위 먹었을 때 좋습니다. 여름에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 올려 드시면 속이 시원해지시죠? 기장은 비위가 약한 분들께 좋고 조는 몸이 찬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장 마트 가셔서 잡곡 한 봉지 사오세요. 처음부터 많이 섞으실 필요 없습니다. 흰쌀 9, 잡곡 1 비율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채소는 제철에 맞춰 드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채소를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열을 내리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으로 봤습니다. 허준 선생은 채소는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먼저 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무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한 채소죠. 김장할 때도 들어가고 국 끓일 때도 넣고 깍두기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 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아세요? 동의보감에는 무는 소화를 돕고 체한 것을 내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절에 고기 많이 드시고 체하셨을 때 무김치 드시면 속이 편해지시죠? 그게 바로 무의 효능입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음식물 분해를 도와줍니다. 83세 강영희님은 항상 식사 때 무나물이나 무생채를 꼭 올리십니다. 이거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젊었을 때부터 드신 습관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소화도 잘 되시고 배탈도 잘 안 나신다고 합니다. 배추와 시금치는 또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고 뜨거울 때 배추나 시금치를 드시면 몸에 열을 식혀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있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시고 어지러우신 분들, 시금치나물 자주 드세요. 마는 정말 신기한 채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는 위장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마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기운이 없으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하신 분이 회복 기간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셔서 밥맛도 없고 힘들어 하셨대요. 그때 따님이 마를 갈아서 우유에 타 드렸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드시니까 기력이 돌아오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준 선생이 특히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철 채소를 드시라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오이, 호박 같은 채소를 드시라고 했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보충해야 하거든요. 겨울에는 무, 배추, 우엉 같은 뿌리 채소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소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요즘은 비닐하우스 덕분에 사계절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토마토 먹고 여름에도 딸기 먹죠. 하지만 제철 채소가 영양도 더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결국 제철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허준 선생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과일은 몸의 진액을 채웁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에 과일은 정말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마트에 가면 사철 과일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게 여겼고 약처럼 먹었습니다. 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동의보감에는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실내는 난방 때문에 건조하고 밖은 차갑죠. 그러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옵니다. 이럴 때 배 한 개를 꿀에 재워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침이 나오면 배를 잘게 썰어서 꿀이나 설탕에 재워 두셨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배에서 즙이 나오죠. 그 즙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목이 한결 편해져요. 어쩔 때는 감기약보다 편안해집니다. 대추는 또 어떨까요? 대추는 비위를 보호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대추 드세요.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대추차 한 잔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추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거든요. 올해 75이신 김순자님은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대추차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대추 대여섯 개에 생강 조금 넣어서 푹 끓인 차를요.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잠을 더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개운하시고요. 대추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정말 약이 되는구나 싶었대요. 귤과 감은 어떨까요? 소화를 돕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귤 드시면 상큼하고 기분도 좋아지시죠?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감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단, 떫은 감은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단감이나 홍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한 개, 귤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견과류는 장수 음식입니다. 허준 선생은 콩, 호두, 밤, 깨를 장수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셨어요. 먼저 검은 콩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검은 콩은 신장을 보호하고 머리카락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나요? 힘이 없어 보이시나요? 검은 콩 드세요. 검은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검은 색소 성분이 노화를 막아줍니다. 요즘 의사들도 권합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검은 콩 드시라고요. 칼슘도 풍부하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검은 콩 두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몇 달 후에 확실히 몸이 달라지실 겁니다. 호두는 어떨까요? 뇌와 폐에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호두 드세요.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호두 겉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죠.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호두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77살 김정자님은 몇 년 전부터 호두를 매일 드십니다. 아침에 호두 3-4알씩요. 그랬더니 확실히 머리가 더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꾸준히 드신다고 합니다. 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힘이 없으실 때 드시면 좋습니다. 깨는 혈액을 보충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특히 검은 깨가 좋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신 분들 검은 깨 드세요. 밥에 뿌려 드시거나 검은 깨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찝니다.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가볍게 쥐어지는 정도만 드세요. 요즘도 의사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 드세요. 400년 전 허준 선생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발효식품은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된장을 독을 풀고 오래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400년 전에 이미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 드셔도 속이 편해지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균 덕분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유산균이 생겨나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으로 들어가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장 질환으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다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곽영숙님은 몇 년 전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셨어요. 긴장만 하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죠. 약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답니다.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꼭 드시기 시작했대요. 김치도 매 끼니마다 드시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배가 덜 아프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덜 가게 되고요. 1년쯤 지나니까 거의 증상이 사라졌대요. 발효식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배추를 발효시켜 만들죠.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만들어집니다. 김치 100g에 유산균이 몇 억 마리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김치는 너무 신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게 좋습니다. 너무 익으면 유산균이 죽거든요. 그리고 김치를 끓이면 유산균이 다 죽으니까 가능하면 생김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장도 발효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장은 소화를 돕고 독을 푼다고 했어요. 요즘 시판 간장은 빨리 만든 게 많은데 전통 방식으로 1년 이상 발효시킨 간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에는 이런 발효식품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된장찌개, 김치, 간장.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건강유산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섯 번째, 차도 약이 됩니다. 허준 선생은 차도 음식처럼 활용했습니다. 물 대신 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챙긴 거죠. 보리차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시는 차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갈증을 풀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보리차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없고 속도 편하고요. 하루에 물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강차는 어떨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밤에 발이 차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이런 분들은 생강차를 드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두셨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몸이 후끈후끈 따뜻해지실 겁니다. 손발이 차가우시다면 겨울에 생강차를 자주 드세요. 그러면 확실히 몸이 따뜻해지시고 감기도 덜 걸립니다. 꿀물은 기침, 변비, 피로 해소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꿀물 한 잔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장 운동도 도와주고 피로도 풀어줍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대추차, 유자차, 모과차. 우리 전통차는 정말 종류도 많고 다 좋습니다. 커피 대신 이런 전통차를 드시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거 다 우리가 원래 먹던 거잖아?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허준 선생이 400년 전에 동의보감에 기록한 건강 음식들. 그게 바로 우리가 먹던 음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밥상입니다. 흰쌀에 잡곡 섞은 밥, 제철 채소로 만든 나물, 된장찌개, 김치, 과일 조금, 차 한 잔. 이게 바로 동의보감이 권장한 완벽한 한 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밥상을 잊어버렸습니다.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커피로 하루를 버티고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다니게 됐죠. 하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신 것 같아요. 70이 넘으셨는데도 병원 신세도 별로 안 지시고 기운도 넘치시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평생 이런 음식을 드신 겁니다. 잡곡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밥상 위의 음식들이었어요. 물론 지금과 똑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 잡곡밥, 인스턴트 국보다 된장찌개, 과자보다 과일, 탄산음료보다 보리차.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 계절에 맞게 드세요. 지금이 겨울이면 겨울 채소를, 여름이면 여름 채소를 드세요. 제철 음식이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한 통 사서 한 달 먹고 마는 것보다 매일 밥상 위에 올리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가 훨씬 낫습니다. 허준 선생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게 가장 큰 보약이라는 거죠. 요즘 건강식품 광고 정말 많죠? TV 켜면, 신문 펴면, 인터넷 들어가면 온통 건강식품 천지입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효과 있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 위의 음식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나물 2가지, 과일 조금. 이게 어떤 건강식품보다 훌륭한 영양제입니다. 허준 선생도 말씀하셨어요.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그때 약을 쓴다. 건강식품에 매달 몇십만 원 쓰실 바에 그 돈으로 좋은 쌀, 좋은 채소, 좋은 된장을 사세요.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겠다고 건강을 팔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건강 사겠다고 돈을 쓰게 되더라.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한 통보다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잡곡밥 한 공기가 더 값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양식 먹는 것보다 매일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은 기운의 뿌리 잡곡을 섞어 드세요. 채소는 제철로 계절에 맞는 채소를 드세요. 과일은 적당히 매일 조금씩 드세요. 견과류는 꾸준히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발효식품은 매일 된장, 김치를 빠뜨리지 마세요. 차도 약, 커피 대신 전통차를 드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400년 전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남긴 건강 비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먹는 밥상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건강하신지. 평생 이렇게 드신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드신 거죠.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시면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 최고의 약입니다. 400년 전 허준 선생의 지혜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 위에서 말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앉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밥 한 그릇, 이 반찬 한 접시가 내 몸을 지키는 약이구나. 그 생각으로 감사하게 한 끼 한 끼 드시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